시세 10억 원 아파트 막 교환하실 분 구합니다.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집주인의 게시글입니다.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할 만한 상대방을 구한다는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교환 거래에 관심 있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 근래 아파트 교환을 원한다는 게시글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아파트 교환 거래가 갑자기 성행하게 된 것일까요? 리케TV에서 아파트 교환 매매의 현황과 유의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교환 거래 자체가 생소한 분이 많을 텐데요. 말 그대로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겁니다. 두 매물 간 가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차액만큼만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환 거래는 매매, 판결, 증여와 함께 합법적 거래 방식인데요. 교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어렵고 수요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하지만 과거보단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431건의 아파트가 교환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전 연도에 526건으로 절정을 찍었을 때보단 적은 편이지만 이 정도면 높은 거래량이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아파트 교환 거래량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2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300건대를 돌파한 뒤 지난해 400건대에 안착했죠. 그렇다면 왜 아파트 교환 거래가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교환 거래의 장점은 꽤 많습니다. 부동산 매물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당장 큰 목돈이 없어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죠.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고요. 특히 중개 수수료는 두 매물 중 높은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교환 거래가 급증한 배경을 설명하기엔 부족한데요. 요 근래 부동산 세금이 확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원인이죠.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교환 거래를 하려는 1가구 2주택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 혼인, 직장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라도 덜려면 기존에 2년 이상 살던 집을 팔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처럼 거래 절벽일 때 주택이 금방 안 팔린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매매 대신 교환을 택하는 것도 해법이죠. 종전주택과 비슷한 가치의 주택을 서로 맞교환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똑같이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교환할 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가긴 하지만요. 양도세 절감 효과가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A주택과 B주택 두 채를 소유하게 된 집주인이 있다고 합시다. 8억 원에 매입한 A주택에 2년 이상 살았는데 최근 시세가 12억 원까지 올랐는데요. B주택을 매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A주택을 처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A주택과 시세가 같은 C주택으로 교환하면 1주택자로 적용돼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C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2주택 기준으로 8.8%의 세율이 중과되는데요. 대략 1억 560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A주택에 대한 억 단위의 양도세를 아꼈고요. 나중에 C주택을 팔게 될지언정 취득가액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적게 나오니까 교환이 일거양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교환 거래도 할 만한데요.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수월하게 교환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 교환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같은 입지의 아파트라면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 거래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아파트 교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나 생활권이 비슷한 것도 있고요. 세종시 특성상 신축 아파트가 많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많은 것도 교환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교환 거래에서 손해볼까 걱정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교환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교환 당사자 간 의견 합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내 물건은 비싼 가치에 팔면서 상대방의 물건은 싸게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당사자 간 줄다리기 현상이 벌어지곤 하죠. 이럴 때일수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아파트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좋습니다. 두 매물 간의 차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감정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순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교환은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까지의 기간이 짧죠. 때문에 하자를 파악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자 체결을 둘러싼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해야 갈등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환거래 계약에서 본 계약은 건물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 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특약으로 많이 넣는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지금 교환거래에 관심 있는 1가구 2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약 전 교환거래에 대해 꼼꼼히 알고 거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